중대장이 훈련에서 느낀 점이 뭐냐? 살도 빠지고 그랬더니 예! 하루에 정해진 3끼만 먹으면 살이 빠진다는 거를 5끼 6끼 먹어가고 이렇게 된 거거든. 이래도 군대 몸이 안 돼. 전투력 떨어져. 그래서 우리 소대 갖고 고지 타러 할 때 꼴찌했어요. 얘가 못 올라와. 고지를 점령을 해야 되는데. 야, 서장훈이 군대 갈까요? 못 갈게? 못 갔죠. 걔가 만약에 국가대표가 아니었으면 군대 갔을까? 못 갑니다. 2m 7이 어딜 군대 가. 나 서장훈 직접 봤어요. 강남역에서. 그 무엇이든 물어보살. 그 촬영은 강남역에서 하거든. 와 진짜 커. 실제로 보면은 나는 진짜 전봇대에서 연기를 하는 줄 알았어. 담배 필 때. 진짜 커요. 야 걔가 전쟁 나가봐. 은폐가 되겠니? 숨어 할 때. 땅 파고 엄청 파야 되겠지. 그러니까 그래도 못 가는데 여자를 어떻게 보내느냐라고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뭐라고 판결되었냐면 이유 없다. 가서 공부나 해. 그렇죠? 아무도 찬성 안 해줘서 권리구제가 안 됐어. 근데 2명만 찬성해도 안 되는 겁니다. 몇 명 이상이 찬성해 준다고? 6명.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하나가 이제 잘 봐야 돼요. 위헌 심사형 헌법소원이 있는데 이건 좀 까다로워 조건이. 요건 반드시 재판 중에만 가능하다. 그 위헌법률 심사헌법소 뭐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내가 정리해 준 거로만 보면 돼요. 그래서 쌤이 요거는 재판과 상관없다라는 표현을 써준 거야. 이건 재판과 상관이 없지만 이건 반드시 재판 중에만 해야 돼요. 자, 그대로 정리해 줄게. 재판 중에 재판 중에 나에게 적용할 법률이 위헌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내가 생각해 위헌이라는 게 아까 얘기했던 간통죄. 국가가 왜 나를 처벌하지? 나 와이프한테 엄청 깨졌는데 왜 가정사 문제 국가 개입하지? 과잉금지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재판받는 도중에 여기 위헌 아니에요 생각이 든 거야. 그래서 헌법소원 걸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최후란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야. 법률이 위헌 생각이 들었을 때 재판관에게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하는 거야. 재판관님 이거 위헌인 것 같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판사가 헌법재판소에 헌재 위헌인가를 갖다가 한번 물어봐라. 이게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이야. 그러니까 판사님, 암만해도 당신이 나한테 적용하려고 하는 법률이 위헌인 것 같은데요. 판사님,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판사에게 신청합니다. 판사님 한번 물어봐 주세요. 근데 판사가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라고 받아들여 주면은 상관이 없는데 어디 바람 피워갖고 재판 똑바로 재판이나 받아야 이거를 신청을 한 것을 기각을 해요. 신청한 것을 기각하면 이유 없다 그 뜻이야. 근데 나는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판사 네가 뭔데 기본권의 침해가 아니라고 결정하느냐. 기본권의 침해인지 아닌지 최후는 어디서 결정하라고 했어? 헌법재판소 결정을 우리 헌법에 있는 네가 뭔데 기본권 침해다 아니다 기각했다는 건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는 거죠. 판사가 올 때는. 그러니까 왜 네가 결정하느냐. 나 헌재에 물어볼게. 이럴 때에만 헌재에다가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을 내서 헌법재판소에다 너희가 기본권이 침해당했는가 안 했는가를 한번 물어봐라 라는 것이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제도예요. 헌법소원이 두 가지가 있는 거야. 기본권 침해당했을 때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이 하나가 권리구제 헌법소원이 있고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 있는데 재판 중에는 반드시 뭘 해야 된다고? 위헌심사형. 재판과 관련이 없을 때는 뭐 하라고요? 권리구제형. 근데 요것도 위헌심사형 헌법소원도 구인의 재판관 중에서 구인의 재판관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이때 뭐라고 판결을 내냐면 위헌입니다 라고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쌤, 여기는 왜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려요? 위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곧 구제해주겠다 그 뜻이에요.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리면 기본권이 침해당한 것이니까 구제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위헌심사. 둘 다 9명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돼요. 재판 중에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 위헌심사형법소원. 재판 중에 처음부터 걸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야. 판사한테 재청 신청을 했는데 판사가 그것을 기각하게 되면 헌법재판소에 묻는 거예요. 권리구제 헌법소원도 어디 갔노? 여기 공권력의 장애 기본권 침해 구제 신청할 때도 이것도 최후로 해야 돼. 다 해본 다음에. 아까 여기 여고 3학년 또 병무청에도 나 군대 가게 해달라, 국방부에도 가게 해달라, 다 가게 해달라, 청와대도 가게 해달라. 근데 다 안 된다고 하니까는 마지막으로 헌재에다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혼자 물어보면 안 돼. 이거는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서 물어봐야 돼요. 변호사를 통해서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변호사 똑똑해야 돼. 이건 해봤자 안 돼요. 막아줘야 돼. 그러니까 나는 아까 그 여고 3학년보다 변호사가 더 문제야. 변호사 찾아왔겠죠. 저 군대 가고 싶은데요. 다 못 가게 한대요. 그러면 얘야 공부해라. 이건 헌법소원 대상이 되지 않아. 해야 되는데 그 변호사가 그래, 한번 내가 군대 보내줄게. 해보자. 그래서 한 거 아니야? 나는 그 여고생님 문제는 그 변호사가 멍청한 놈이야. 괜히 꼬드겨가지고 그치 공부하라고 했는데 왜 이걸 이렇게 막는지 알아? 너무 많이 헌법재판소에다 기본권을 구제해달라고 하다 보니까 헌법재판관들이 일할 수가 없어요. 거기서 큼직한 사건까지 터져봐. 탄핵 같은 사건까지 터져봐. 돌아버려요. 얘는 재판이 이것만 하는 게 아니야. 재판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는 변호사를 통해서 하는 거 변호사한테 니네들 그래도 고시패스하고 그 대학은 다 저기 그 법학대고 나온 애들 아니냐, 그 변호사시험 통과한 애들 아니냐, 그러니까 얘네들이 안 된다는 걸 좀 막으라 이 말이야. 먼저 가능성이 있는 것만 하는 거야. 멍청하게 그런 거 하지 말고. 두 가지 기본권 제한. 근데 여기 그림 석권 그린 거는 좀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그려서 설명해 준 거예요. 나중에 좀 자세하게 봐야 될 때도 있을 거야. 좀 넘기세요. 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시민 참여. 어이구, 시민 참여가 나와 있네. 개별적인 참여, 집단적인 참여 나왔는데. 자, 개인이 참여하는 거냐? 24페이지에 25페이지는 집단적 참여냐? 그러니까 집단적 참여는 당연히 정당, 시민단체, 이익집단, 여기 보니까 집회 또는 시위 틀릴 수가 없어. 그렇죠? 나 정당 통해 참여했다. 그럼 집단적 참여야, 개별적 참여야? 집단적 참여죠. 나 촛불 집회 참여했다. 혼자 촛불 들고 나갔겠어? 그럼 촛불 집회 아니라고 했어요. 혼자 촛불 집회 들고 나가봐. 경찰이 불면 꺼져. 안 꺼졌네. 집에 가야지. 자기 의견을 피력할 수가 없어. 그런 집회 또는 시위는 집단적이야. 자, 그러면 여기서는 뭘 중시하느냐? 25페이지 밑에 겁니다. 정치 참여 집단의 비교. 표 나왔죠.
예, 그것만 조심해서 보세요. OXO. 자, 정당 공익 추구예요. 이익 집단은 공익 추구가 아니에요. 그럼 이익 집단은 뭘 추구합니까? 라고 하면 이익 집단은 절대 공익 추구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익 집단은 뭘 추구하는 겁니까? 라고 하면 이익 집단은 자신들의 특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지 절대로 공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권력 획득은 OXX예요. 이익 집단과 시민단체는 권력 획득이 목적이 아닙니다. 정당만 권력 획득 목적이야. 정치적 책임도 OXX야. 자, 정치적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라고 정치적 책임이라고 하는 건 선거의 후보자를 공천한다 그런 뜻이에요. 선거의 후보자를 공천한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 그 뜻이야. 그러니까 선거의 후보자를 공천할 수 있는 집단은 정당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활동 영역이라고 해서 나왔는데 활동 영역 뭐 모든 행정 그렇게 외우지 말고 이렇게 할게요. 활동 영역을 갖다가 얘기하라라고 하면 정당, 시민단체, 이익집단. 활동 영역은 정당이 가장 크고 그 다음이 시민단체고 그 다음에 이익집단입니다 라고 이렇게만 점검해 놓고 공통점 거기 다 써져 있잖아요. 공통점은 암기하면 돼. 자, 그런데 자, 비영리, 비정파적 성격이다. 비영리, 비당파적 성격이다. 비영리, 비당파적 성격이라고 얘기가 가끔 시험에 나올 때가 있는데 비영리, 비당파적 성격은 오니 시민단체 하나만 읽어줘. 비영리, 비당파적 성격은 오로지 시민단체 하나만 비영리, 비당파적 성격 독특해요. 비영리라고 하는 것은 이익을 추구하지도 않는다는 거야.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아요. 시민단체가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면 큰일 나죠. 그리고 당파적. 이 당파적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당파적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성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익 집단은 그러면은 정치적 성격이 있나요? 예, 있어요. 이익 집단은요. 이익 집단은 정치 성격이 있다는 건 뭐냐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특정 정당과 같이 손을 잡기도 해요. 그래서 이익 집단이 그럼 이익 집단이 비영리적일까? 이익 집단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을까? 무조건 자신의 이익 추구하는 거지. 그러니까 비영리적이라는 말을 쓸 수도 없지. 그리고 특정 정당과 손을 잡기도 하기 때문에 비당파적이라는 말도 쓸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시민 불복종에서 나오는데 시민 불복종에서 나오게 되는데 요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내가 볼 때는 1학년 때는 3학년 때 가면은 어떻게 출제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고3들 MC형들한테는 킬러문 아닙니다. 통합서에 들어가 있지 않고 심지어 어디는 생활과 유일한 과목에 들어가 있거든. 근데 킬러문 아니야. 이거 가지고 등급이 왔다 갔다 하거든.
그러니까 고3 때는 디테일하게 할 거란 말이야. 근데 여러분 지금은 내가 고1 때 보니까 학교 선생님이 출제한 거니까 디테일하게 출제할 수가 없어요. 자, 12.6점 뭐냐면은 부정의한 법과 제도 등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정의롭지부터 거기 나죠. 정의롭지 법이나 정부 정책을 변혁시키려는 바꾸려고 하는 목적이야. 부정의한 법과 제도 등을 바꾸려고 하는 목적인 거야. 그래서 법적으로는 위법적이고 불법적인 행동이에요. 그림이 빨간색에서 했죠. 위법한 행위다. 법적으로는 시민불구점 위법한 행위야. 그러나 도덕적으로 판단할 때는요, 합당하고 정당한 행위예요. 왜 합당하고 정당한 행위가 되어집니까? 라고 하게 되면은 정의롭지 못한 것을 정의롭게 바꾸는 거니까 도덕적으로는 권장할 만한 일이죠. 그렇지? 도덕적으로 당연히 권장할 만한 일이라고 볼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이 시민불복종이 그런데 정당화되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5가지가 있는데, 첫째,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라. 무조건 불법종 해가지고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면 안 된다. 무조건 불법종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더니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여, 자, 합법적인 수단이 더 이상 효과가 없을 때, 합법적 수단을 사용하되 더 이상 효과가 없다라고 할 때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을 하라. 두 번째가 비폭력적인데 반드시 비폭력적이에요. 세 번째가 공동선을 추구하라 라고 나왔는데, 이때 공동선은 뭐냐? 정의예요. 공동선을 추구하는 건 정의를 추구하라. 네 번째, 공개성. 숨어서 몰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숨어서 몰래 하는 거는 시민불복종이 아니라 비밀 결사 조직이에요. 이런 거는 숨어서는 공개적으로 하라. 5번째가 처벌을 감소. 왜 처벌 감소하라고 하냐면 위법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를 했으니까 처벌을 감수해야죠. 근데 이때도 쌤은 모든 처벌을 감수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모든 처벌을 감수할 필요는 없어요. 그럼 어떤 처벌을 감수해야 되나요? 정당한 처벌을 감수하는 것이지 모든 처벌을 감수할 필요는 없다. 그렇잖아. 시민불복종했어. 사형. 죽어야 되는구나. 죽자. 처벌을 감수하라고 했어. 이건 아니죠. 그때는 부담. 그래서 이 처벌을 감수하라고 했지만은
있지만 이게 만약 부당한 처벌일 경우에는 부당한 처벌이라면 여기에 대해서 불복종도 가능해요. 부당한 처벌이면 불복종할 수 있다. 이게 한번 평가에 낸 적이 있었거든. 고3들도 다 틀렸어. 처벌 감수하라고 했으니까 처벌은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출제했거든. 근데 처벌도 불복종의 대상일 수 있는 기라. 내가 틀리한테 물어서 야 너 불복종했어. 예 근데요 사형이야. 그런 게 어딨어요. 자 불복종하잖아. 그렇잖아. 야, 내 MC한테 물어보면 야 너 만약에 너 불복종 너 사형이야. 그러니까 그런 게 어딨어요 쌤. 그러니까 감수하기 어렵잖아 그거는. 그러니까 불복종할 수 있지 그거는. 정당한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것이지 모든 처벌을 감수하라는 것은 아니란 말이야. 근데 사실 뒤를 넘기면요 사상가가 3명이 나와요. 소로, 롤스, 시머의 사상가가 3명이 나오는데 뒤를 넘기면은 쌤은 참고적으로 일단 해놓긴 했어. 참고적으로 해놓게 했다는 것 자체는 만약에 요 3명의 시민구조 설명하잖아요. 3시간짜리 수업. 소로 30분, 롤스 1시간 반, 시가 1시간. 그 정도의 분량이 대단한 거야. 그래서 아마 고1 때는 이 사람들의 생각을 다 묻지는 못할 거야. 그래서 요 정도만 체크하면 된다.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근데 고3 때는 물을 가능성이 있어요. 대신 이 시민불복종은 봐라. 부정의한 법과 제도 등을 개선할 목적인 것이지 하나 더 절대로 체제를 갖다가 절대로 체제 변혁을 시도하는 것은 절대로 체제 변혁은 시불이 아니다. 체제를 바꾸려고 해. 체제 변혁이라고 하는 것을 두 글자로 얘기하면 이게 바로 혁명입니다. 혁명은 절대로 시불이 아니다. 부정의한 법과 제도를 바꾸자고 하는 것이지 체제까지 바꾸자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더 깊게 나면 시민불복종은 북한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어요. 왜 북한에서 이루어질 수 없을까? 야, 부정의한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자 시민불복종인가? 이 땅에서 없어지지. 그렇죠? 북한에서 불복종 해봐요. 촛불 집회 해봐. 촛불과 같이 없어지지. 이건 민주사회에서만 가능한 거야. 그럼 북한은 뭘 해야 된다? 체제 변혁. 이게 굉장히 디테일한 거야. 그러니까 시민불복종의 체제 변혁이냐, 또 시민불복종은 어디서 나타날 수 있는가, 어디서만 성립할 수 있는가, 또 이게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작작이 끝나는 방법이 아니에요. 굉장히 디테일한 건데 고1 과정에서 이걸 왜 집어넣는지 모르겠어. 다만 고1 과정에 내 인권이 침해당했다라고 한다면 뭐 하라는 거예요? 불복종 하라는 거죠. 그치? 그럼 여기서 하나만 더 해볼까? 그러면은 언제 불복종하는 거냐라고 하면 언제냐라고 하면 롤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평등한 롤스만 지켜놓게 평등한 자유의 원칙.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 뭐였어요? 누구나 기본적 자유는 균등하게 누려야 된다. 기억 안 나지? 나중에 공부하던 기억납니다. 그 다음에 기회균등의 원칙. 이게 롤스의 핵심적인 정의론인데 이것을 위반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합법적인 수단을 가지고 바꾸려고 노력하되 그 합법적인 수단이 더 이상 효과가 없다는 생각이 들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할 수 없이 불복종할 수밖에. 롤스 저것만 기억해놔요. 자, 그 페이지 인권 문제 양상과 해결 방안. 요건 쉽습니다. 사회적 소수자 제목에다 밑줄.
자, 뭘 보느냐? 신체적 또는 문화적 특징. 그 다음에 차별 동그라미 뒤에. 그러니까 신체적 또는 문화적 특징 때문에 차별받는 거다. 그러니까 남성이냐 여성이냐 장애인이냐 비장애인이냐 또는 인종에 따른 거 종교에 따른 차별. 절대로 거기다가 경제적 이유 때문에 차별받는 거는 사회소수자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신체 또는 문화적 특징이야. 뒤에 또 뭐가 나옵니까? 스스로 차별받는 집단에 속해 있다는 의식. 스스로 내가 그 집단에 속해 있다는 의식을 가져야 돼. 예를 들어서 나는 동남아시아에서 노동자다. 우리 친구들은 한국인들이 일하기 싫어하는 3D 업종에서 임금도 적게 받고 불합리한 차별을 받으면서 일하고 있다. 그런데 그거는 그들의 생각이. 나는 한국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게 행복하다. 그럼 얘는 사회소수자가 아닌 거지. 나는 행복하대. 3D 업종에서 그 임금만 받고 일하는 것조차도 행복하대. 그럼 얘는 사회소수자가 아니란 말이야. 사회소수자라고 하면 그 집단에 속해 있어야 된다는 의식을 갖고 있어요. 또 하나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와요. 2번에 절대적인 수가 소수인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사회적 소수자라고 해서 숫자가 소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 개념 때문에 소수자라는 개념 때문에 마치 사회소수의 숫자가 소수인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 아니라 이렇게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흑인과 백인이 있을 때 누가 훨씬 더 많냐면 흑인이 훨씬 더 많아요. 근데 단지 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백인들로부터 억압과 차별을 받았어. 그럼 이 나라에서 사회소수자는 누가 사회소수자야? 흑인이야. 그러니까 꼭 숫자가 소수는 아니야. 그리고 상대성을 띠고 있어요. 절대성이 아니야. 언제든지 기준은 변화가 될 수 있고 언제든지 누구나 사회적 소수자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부당한 차별해서 안 된다는 거야. 장애인 차별하면 안 돼요. 그럴 일 없지만은 내가 오늘은 사회소수가 아니란 말이야. 여기서 쌤이 다음 주에 사회소수가 될 수도 있어. 수업 끝나다고 끝났다라고 계단 내려서 넘어졌어. 장애인 됐다고요. 그럼 내가 어느 순간에 사회소수가 될 수도 있는 기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차별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한국 땅에서 사회소수가 아니지만 미국 유학 가봐. 사회소수가 될 수도 있죠? 함부로 차별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적극적 의대수치는 설명 안 해도 되겠지? 그렇죠? 네, 패스합니다. 사회소수의 개념만 익혀두면 돼. 넘기면은 청소년 노동권 문제가 나옵니다. 자, 이 청소년 노동권 문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 여러분과 관련되기 때문에 중요한데, 자,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끝내면 돼요. 그럼 다 끝난 거야. 자, 청소년 노동권. 1번에 보니까 15세 미만은 원칙적으로 노동금지입니다.
15세 미만인 자는 근로를 금지한다. 원칙적으로 금지야. 원칙적으로 금지. 자, 그러면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까? 예외는 꼭